완벽한 노인의 핵심적인 세 가지 직전체. 30대에서 60대는 경제적 안정과 재정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전에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재정적 독립을 목표로 저축과 투자, 현명한 소비 습관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노년의 삶에서 지혜와 체력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성이 욕망을 다스려 조화로운 삶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이성은 질을 의미하며 욕망은 체와 관련됩니다. 플라톤은 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플라톤은 질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앓고자 하는 욕망은 선량한 인간의 본능이다 라는 말로 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강조했습니다. 지는 또한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술, 문학, 철학 등 인문학적 지식은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지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체는 건강한 신체를 의미하며 우리 삶의 기반이 됩니다. 건강한 신체는 활기찬 삶을 가능하게 하고 지적인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플라톤은 체를 욕망과 연결지었지만 욕망을 절제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조화로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사회는 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업과 업무에 몰두하다 보면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는 지적인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지 또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와 체의 조화. 플라톤은 지와 체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지만을 추구하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체만을 추구하다 보면 욕망에 사로잡혀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와 체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지와 체의 조화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10대와 20대는 공부를 잘해야 하고 30대에서 60대는 뭐니뭐니 해도 전에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나 70대 이후에는 체가 유일무이한 태양이다. 그런 면에서 지전체 3위일체로는 2020년대 파주 헤이리 마을 담론의 주제인 완벽한 노인의 핵심적인 세 가지 체계였다. 훌륭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 전, 체를 조화롭게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 마을총회의 벽보에 등장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었다. 고로 지전체를 갖춘 노인이 되자 비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내용이다. 근데 순서에 대해 요즘 의문을 품는다.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아무리 알아도 체력이 없거나 전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을 거?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은 내게 저는 필요치 않아 라고 하지 않던가. 개인적으로 난 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 역시 체, 전, 지순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에 따라 이튼스쿨 등 영국의 명문학교는 지금도 운동을 제일 많이 시킨다. 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론적으로 지와 체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플라톤의 가르침처럼 지를 사랑하고 추구하며 동시에 건강한 체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체력과 강인한 용기가 없기에 죽은 이처럼 살며 활동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삶을 마감한다. 똑똑하고 비범한 재능을 가진 많은 이들도 강인한 용기가 없기에 마치 죽은 이처럼 살며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합니다. 활동은 지성이 치밀하게 생각해낸 것을 완수합니다. 활동력의 결연은 때로 올바른 판단의 열매를 시들게 합니다. 신속함은 행운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느 것도 내일로 미루지 않은 사람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서둘되 서둘지 말라는 것은 진정제왕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져오는 개인적 자질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인류 대학 학력이나 박사 학위 혹은 천재적인 능력을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 결과를 보면 강인함, 에너지, 지구력 같은 능력이 지식이나 영리함을 이기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의 김범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CEO를 보십시오. 유재석과 임영웅을 보십시오. 많은 권력 실세들은 파김치가 되도록 일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망합니다. 죽기 살기로 일해야 성공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체력과 정력은 많은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첫째, 상대방을 누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지식이나 능력 면에서 당신보다 앞서는 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와 지구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고취시키는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하들에게 그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헌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그 일을 가치 있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모든 능력이나 자질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강건한 에너지가 없이는 어떤 성공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과 활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기꺼이 도전해 성취하겠다는 의욕도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둔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목표에 100%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에너지를 순간의 즐거움, 술 마시기, TV 보기, 중요하지 않은 고민 등에 모두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할 때 사용할 에너지가 소진되었거나 남아있다 할지라도 평소에 안 좋은 습관 때문에 한 곳으로 에너지를 모으지 못합니다. 인간은 안이하게 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안이한 생활에 빠지면 배가 나오고 의욕까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업적의 출발점은 행동을 재촉하는 활기찬 운동력인 정열과 열망입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 야망, 능력 등 영혼을 불사르며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열정적으로 일해 마침내 기회를 포착했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지구력이 엄청난 성공을 만든 사례는 그 수를 셀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버티는 힘이 약한 사람은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은 의욕도 약한 법입니다. 매사에 당당하고 바람 소리가 날 정도로 활기찬 걸음걸이와 기관차 같은 추진력은 성공을 예고합니다. 성공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열정과 지능의 조화 물론 넘치는 활력과 강인한 지구력이 만능은 아닙니다. 헤겔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것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열정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능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정은 체력과 두뇌가 합치될 때 생겨납니다. 확실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졌을 때 우리는 열정적이 됩니다. 열정은 한 개인과 그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의 관계를 인식할 때 생겨나는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정만 있고 머리는 없는 경우는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은 지능지수가 아니라 그릿이라고 불리는 투지와 끈기입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의 연구는 성공의 핵심 요소로 끈기와 열정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인물들은 비범한 지능뿐만 아니라 강인한 체력과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매주 100시간 이상 일하며 이를 통해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지능이나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지구력과 강인한 용기, 그리고 불타는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여 산다. 열심히 하면 죽는다. 끊임없이 기회를 탐구하고 성취의 전율을 추구하라. 단 한 번뿐인 목숨을 건 인생 승부에서 승리하라. 그러나 인생에서 승리의 전리품은 결과에 100% 헌신한 사람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진리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깨어나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가고 자신의 규율을 고수하고 또 자신의 행동 계획들을 이행해 나가고 있는지 알게 되면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규율에 관해서는 예외 없는 규칙을 고수한다. 일단 뭔가에 100% 헌신하기로 하면 예외란 전혀 없다. 타협의 여지 없이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매일 그 결정과 씨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모든 다리들은 불살라졌다. 그것은 삶을 더 쉽고 더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 그것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내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토론하는데 낭비되고 말았을 엄청난 에너지를 해방시켜주는데, 왜냐하면 내적 갈등에 소모되는 모든 에너지는 외적 성취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을 하는 것과도 같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렇게 한다. 만일 침대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양치질을 한다. 당신이 아무리 피곤하든 시간이 아무리 늦었든 상관없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한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당신의 규율이 1시간 동안 독서하는 것이든 일주일에 7개의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든 매일 2개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이든 챗GPT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것이든 50번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이든 10km를 달리는 것이든 10개의 턱걸이를 하는 것이든 발차기를 하는 것이든 90kg 역기를 드는 것이든 한마디로 당신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줄 일상적 규율에 100% 헌신하라. 흥미와 100% 헌신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뭔가의 흥미를 느낄 땐
그것이 자기 편의에 맞을 때만 한다. 뭔가에 헌신할 땐 아무런 변명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들만 인정한다. 그렇다. 열심히 하면 망한다. 죽기 살기로 해야 성공한다. 단 한 번뿐인 목숨을 건 인생 승부에서 승리하라. 끊임없이 기회를 탐구하고 성취의 전율을 추구하라. 오늘은 여기까지.